반갑습니다. 심층 분석으로 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무디스 코퍼레이션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됐던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뒤엉킨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되었죠. 바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과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위험의 일종의 가격표를 매기는 역할, 바로 이 신뢰의 파수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무디스가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무디스가 어떻게 단순한 신용평가사를 넘어서 이 격동의 시대에 오히려 더 빛나는 금융계의 아주 견고한 요새로 자리 잡았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무디스의 가장 큰 라이벌 S&P 글로벌이 좀 휘청거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무디스는 오히려 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쪽은 흔들리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자신감을 내비친다? 이 극명한 차이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이 숫자 좀 보시죠. 6조 6천억 달러. 와,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 8천조 원이 훌쩍 넘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배가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면 2025년 딱 한 해 동안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매긴 부채의 총액입니다. 사상 최고치죠. 우리가 건너는 다리, 우리가 쓰는 전기를 만드는 인프라 투자부터 챗 GPT를 돌리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까지.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이 막대한 자본이 전부 무디스의 신뢰라는 도장을 받고 세상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엄청난 규모가 바로 무디스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바로 제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왼쪽에 S&P 글로벌은 2020년 실적 전망을 시장 기대보다 낮게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고 주가는 뚝 떨어졌죠. 그런데 오른쪽에 무디스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2020년 이익 전망치를 더 높여 잡으면서 시장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똑같은 경제 환경 속에서 신용평가라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 두 거인의 운명이 어쩜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무디스만이 가진 독특한 사업 구조, 그러니까 그들의 요새를 지키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엔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무디스를 움직이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 바로 이원화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무디스의 힘의 원천을 파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디스의 매출은 거의 완벽하게 반반으로 나뉩니다. 53%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평가 사업부,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 MIS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47%는 데이터 분석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무디스 애널리틱스, MA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구조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유하고 싶어요. 한쪽에는 경기가 좋을 게 폭발적인 힘을 내는 강력한 내연기관 엔진, 즉 MIS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 모터, 즉 MA가 있는 셈이죠. 이 두 엔진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주니까 무디스는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강력한 내연기관 엔진, MIS를 한번 보죠. 이들은 자본시장의 문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 피치와 함께 시장의 95% 이상을 꽉 쥐고 있는 강력한 과점체제의 핵심 플레이어죠. 전 세계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거대 투자기관들은요, 내부 규정상 일정 등급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들 3대 평가사의 등급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숨을 쉬기 위한 생존의 조건에 가까운 거죠. 새로운 빚이 생길 때마다 거래 기반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자금 조달이 활발해질수록 MIS의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전기 모터,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합니다. 이 숫자 97%, 이게 바로 MA 부문 매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독형 수익의 비중입니다. 마치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처럼 고객들이 매달 혹은 매년 구독료를 꼬박꼬박 내는 아주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인 셈이죠.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버는 MIS와는 달리 MA는
시장이 얼어붙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빛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데이터나 분석 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 흔들림 없는 현금 흐름이 바로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무디스라는 배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무게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을 보호하는 무디스의 경제적 해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수조 달러 규모의 경쟁 우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깐. 경제적 해자라는 용어가 혹시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옛날에 성을 보호하던 해자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과 시장 점유율을 지켜주는 그런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말합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 하나이기도 하죠. 무디스의 해자를 더 깊게 만들어줄 두 가지 거대한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채 리파이낸싱의 벽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 제로금리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의 만기가 2029년까지 집중적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부채 규모가 무려 5조 달러가 넘어요. 금리가 높아진 지금 이 기업들은 새로운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신용평가를 다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몇 년간 신용평가 수요가 마르지 않을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둘째는 사모신용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은행 대신 사모펀드에서 직접 돈을 빌리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이 불투명한 시장에서 신뢰의 기준을 제공하는 무디스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관련 매출이 2025년에만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놀라운 숫자는 무디스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입니다. 57.7%. 이 수치는 회사가 주주의 돈 100원을 가지고 1년에 57.7원을 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보통 ROE가 15%만 넘어도 정말 훌륭한 기업으로 평가받거든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ROE가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50%가 넘는 이 수치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수익성입니다. 대규모 공장이나 설비 투자가 거의 필요 없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바로 이게 무디스의 경제적 해자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숫자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요새에도 도전은 찾아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궁극의 공성 무기가 선벽 앞에 나타난 거죠. 과연 AI는 무디스에게 위협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초능력이 될까요? 시장의 일부 비관론자들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무디스의 데이터 분석이나 신용평가 업무를 다 대체해서 이 거대한 금융제국을 그냥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은 무디스의 미래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무디스의 CEO 로버트 파우버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AI를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 채널을 열고 독보적인 통찰력을 만들어낼 기회, 즉 잠금해제의 열쇠로 본다. 이 한마디로 AI에 대한 프레임이 위협에서 기회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구체적인 AI 전략입니다. 이게 그냥 챗봇 하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는 100년 넘게 쌓아온 자기들만의 독점 데이터를 AI 모델의 두뇌로 만드는 겁니다. 남들이 가진 데이터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통찰력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똑똑해진 AI를 에이전틱스 같은 도구 형태로 고객의 업무 과정, 즉 워크플로우에 그냥 직접 심어버립니다. 고객이 일을 하려면 무디스의 툴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AI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들은 97%라는 경이로운 유지율을 보였고요. 무디스에 쓰는 돈도 다른 고객들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AI가 요새를 무너뜨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객을 더 깊숙이 묶어두는 강력한 자물쇠, 즉 락인 효과를 강화하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AI는 데이터만큼만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의 데이터 해자는 사실상 난공불락이에요. 1919년부터 쌓아온 역사적인 부도 데이터, 전 세계 4억 5천만 개 이상의 기업 정보를 담은 오르비스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시장 내재 등급까지. 이 방대한 독점 데이터가 있는 한 AI는 무디스의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서 무디스가 제시하는 2026년 이후의 미래 로드맵을 통해
그들의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무디스의 자신감을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2026년까지 조정 주당 순이익은 연평균 12%씩 꾸준히 성장하고 영업마진은 5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를 팔면 52원을 이익으로 남기는 엄청난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또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인 잉여 현금 흐름 역시 연 13%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말할 때 오히려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 이것이 바로 무디스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무디스는 더 이상 단순히 리스크의 등급을 매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AI와 복잡한 리스크의 시대에 고객이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수준의 정보, 디시전 그레이드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돼 필수적인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디스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위험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과연 신뢰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